시험 합격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 만큼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정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손해보험 설계사 등록시험 공통 핵심 요약으로 시험에서 18번부터 33번까지 공통 영역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모집 종사자에 의해. 둘째, 보험의 기초 이론. 마지막으로 보험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자, 3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중개와 대리를 구분하는 거죠. 자료에 나온 문제풀이 팁이 아주 명쾌한데요.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면 대리, 아니면 중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설계사와 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이게 바로 시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직접 발생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왜 중요한가 하는 점이에요. 이게 결국 책임의 소재를 의미하기 때문이거든요. 대리점의 행위는 곧바로 보험회사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설계사의 중개 행위는 그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되느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4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암기할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등록 주체는 금융위원회이지만 실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해요. 설계사와 대리점은 보험협회, 중개사는 금융감독원이죠. 이걸 짝지어서 외우는 게 핵심이에요.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각 종사자의 독립성 때문입니다. 중개사는 보험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인 협회가 아니라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소속 형태에서 중개사만 무소속으로 분류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 구조를 이해하니까 왜 위탁 기관이 다른지 바로 납득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용어의 주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위촉과 해촉은 설계사와 보험회사, 즉, 양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 이야기고요. 등록과 말소는 보험회사가 협회에 요청하는 행정 절차예요.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이겁니다. 설계사는 직접 협회에 등록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반드시 회사를 통해야 합니다. 이걸 당사자와 성격이라는 두 축으로 나눠보면 명확해져요. 위촉이나 해촉은 계약의 영역이고요. 등록과 말소는 행정의 영역인 거죠. 내가 회사와 위촉을 해야 그 다음에 회사가 나를 위해 행정 처리, 즉 등록을 해주는 순서인 겁니다. 자료에 나온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림이 이 흐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규 등록은 자격시험과 등록교육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연수 과정이라고 부른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연수 과정은 이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해야 유효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경력 등록 요건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최근 3년 내 1년 이상 종사 경력이라는 조건이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이 숫자 바꾸는 문제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는 꼭 최근 2년 내 1년이라고 하거나 최근 3년 내 6개월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꿔서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내 1년 이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등록 제한 사유로 피성년 후견인이나 파산 후 복권되지 않는 자 같은 건 상식선에서 이해하는데 보험 관련 법률 위반 후 2년 미경과자라는 이 기간도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차 모집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건 서로 다른 종류, 즉, 이종 간 교차 모집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가능한데 동종 간은 불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손해보험에 소속이면서 다른 손해보험 상품을 팔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시험 팁을 하나 여기서 드리면요. 대리점은 다중 소속이 가능해서 교차 모집 제도와는 아예 무관합니다. 문제에서 대리점이 나오면 일단 그 보기에는 제외하고 생각하면 편해요. 모집 프로세스 6단계도 단골 출제 유형이죠. 순서를 맞추거나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특히 5단계인 계약 체결이 보험 영역의 최종 목표이자 새로운 서비스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단순히 순서만 외우는 게 아니라 각 단계의 의미까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8페이지입니다. 이제 파트가 바뀌는데요. 보험의 기초 이론입니다. 위태의 종류별 사례를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물리적 위태는 도로의 빙판, 도덕적 위태는 고의적 방화, 정신적 위태는 졸음 운전입니다. 이 세 가지 예시만 확실히 기억해도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위험이 현실화되는 순서, 즉, 위태, 사고, 손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보험 이론의 출발점이에요. 페릴은 손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고 손해인 로스는 그로 인한 가치의 감소입니다. 이 개념의 순서와 각각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태, 원인, 결과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자, 9페이지입니다. 보험 기간에 따른 분류에서 3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를 나눈다는 수치를 꼭 기억해야 하고요. 여기서 가장 재미있는 암기 팁이 나와요. 구간보험을 외우는 락스 공식입니다. 낚시의 낚과 스키의 스를 합쳐서 락스. 이 두 개는 구간보험이고 나머지는 기간보험이에요. 정말 유용한 팁이죠. 그리고 재보험의 개념도 정확히 알아둬야 합니다. 원보험회사가 위험 부담이 클 경우 일부를 재보험회사에 전가시키는 보험이에요. 이 정의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개인이 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듯이 보험회사도 재보험을 통해 거대한 위험을 분산시켜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보험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이에요. 먼저 보험 사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2016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다는 날짜와 기본 처벌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특히 사기 금액에 따라서 처벌이 가중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죠. 그만큼 중범죄로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보험 범죄의 특성도 중요한데요. 복합성, 다양성, 대형화 조직화, 입증 곤란성, 이 네 가지가 특성인데 시험에서는 꼭 단순성이라는 보기를 넣어서 함정을 파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 사기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보험료 인상 같은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까지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입니다. 이건 정말 숫자를 정확히 외워야 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면허 정지이고요.
0.08%는 면허 취소예요. 이 두 기준이 가장 기본이고요. 음주 측정 불응은 취소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형사처벌, 특히 상해사고 시 처벌 기준이 시험 출제 포인트로 강조되고 있어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 수치들을 통째로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2회 이상 적발 시에 면허 취소 후 2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제한 기간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12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나오는데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개념이 나와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예외가 훨씬 중요합니다. 사망, 중상해, 뺑소니,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를 해도 무조건 처벌을 받아요. 이 12대 중과실 항목을 전부 다 외우기는 좀 어렵지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특히 20km 초과, 그리고 음주운전 등 상식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들이 대부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건 정말 위험하다 싶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규정도 최근 개정 사항이라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12페이지에 담긴 핵심 내용을 모두 짚어봤습니다. 모집 종사자의 자격 요건부터 보험의 기본 원리, 그리고 보험 사기와 교통 법규까지 설계사가 되기 위해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었습니다. 설계사 시험은 많은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는 것이 최고의 합격 비기입니다. 이웃집 보호망에서는 기출 문제를 직접 제가 문제와 정답, 해설을 읽어드리고 있으니 바쁘시면 계속 틀어놓으시고 들으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이번에 합격하세요. 응원드립니다. 이상 이웃집 보호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